반갑습니다. 송주준입니다.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가짜뉴스인데요. 정말 글자 그대로 입에 담기 싫은 수준이 아니라 보기도 싫은 수준이 되어 있죠.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과거에 뭐 어떤 일을 했다라는 등, 뭐 사생활이 어떻다라는 등, 그리고 또 무속에 뭐 어떻게 빠져 있다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난무했었고, 그리고 유튜브에서만 그게 뭐 소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이제 김의겸이 같은 또라이들은 아예 그냥 정치판으로까지 제도권으로까지 끌고 와가지고 한동훈 장관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던 게 지금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처한 모습인 거 아니겠습니까?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많고 많았던 가짜뉴스 중에서 대표적으로 악의적이었던 게 이제 무속과 관련된 논란인데, 사실 이 무속 그 가짜뉴스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렸던 저는 시발점이라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주적인 어떤 그 기운에 빠져 있다. 그 악의적인 그 편집 다 아실 겁니다. 뭐 우주의 뭐 소원을 빌면 뭐 어떻게 뭐 된다라고 하는 거. 그런 식으로 어떤 무속 논란을 탁 씌워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정확한 판단을 못하는 지금 상황이다.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다. 무속에나 지금 관심이 있으니까.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웠고 그거 덕분에 탈핵까지 됐던 것인데, 딱 그거에서 재미를 봤던 사람들이 민주당 저 잡것들이다 보니까 똑같이 김건희 여사한테도 대선 기간 동안 무속이다 뭐다 천공이다 뭐다 그 난리를 쳤던 거 아니었습니까? 대표적으로 같은 경우는 이제 천공 의혹에 대해 가지고 부승찬이라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관절을 뭐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천공이 개입했다, 무속인이 개입했다,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허위 사실을 유출을 시켰습니다. 이 인간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제 그 국방부 대변인 출신 아닙니까? 국방부 대변인이라고 하는 인간이 국가 기밀까지도, 군사 기밀까지도 유출을 시키면서 그렇게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무속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던 것인데, 제가 아주 높은 확률로 점쳐봤을 때 다음 총선 때 아마 공천받고 나오겠다라고 설칠 것 같고요.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구속을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. 결국 이제 그 천공 의혹 때문에 관저에 뭐 개입했다 이걸로 30일치 가까이 되는 CCTV를 전부 다 경찰이 이제 그거를 가지고 가가지고 다 분석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? 그게 뭐 영화로 치면은 무슨 수천 편인가 수만 편 된다라는 그런 분량이라는 거 아닙니까? 그거를 싹 다 분석을 해본 결과 천공의 천자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. 그래가지고 결국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게 밝혀졌는데, 그 이후에 보였던 이 부승찬의 반응이 또 기가 막혔죠. 자기는 어느 누구의 명예도 훼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. 그저 뭐 천공이라는 사람이 관저에 왔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 뿐인 것이지 어떻게 그게 무슨 뭐 무속 논란으로 이어질 수가 있냐, 이런 진짜 기적의 논리를 발휘했던 게 부승찬입니다. 딱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참 뭐 얼굴 얘기는 안 하겠고요, 민주당스럽다라는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승찬이 조차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민주당 당적인 차원에서 무슨 놈의 책임을 지겠습니까? 오히려 더 뻔뻔한 것이죠. 천공 관저 개입설에 대해 가지고 파상 공세를 하고 그냥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명을 해야 된다, 막 당적인 차원에서 생 난리를 다 쳤었는데, CCTV를 당당하면 공개해라 뭐 그런 식으로 막 떠들어 댔었죠. 그렇죠? 결국에 뭐 CCTV는 다 경찰이 가져가가지고 30일치를 다 분석해가지고 천공이 없다라는 게 드러났는데, 그 위에 민주당에서 이거에 대해 가지고 사과를 했습니까? 찍소리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? 찍소리도 아니지, 찌소리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? 이게 그러니까 뭐 하는 짓거리냐고요. 한두 번 이런 일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매번 그냥 뭐 모든 어떤 정치적인 문제, 이재명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한동훈 장관에 뭐가 있는 거 아니냐,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뭐가 있는 게 아니냐, 윤석열 대통령에 뭐가 있는 거 아니냐, 하나같이 가짜뉴스를 통해 가지고 매번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민주당인데, 이런 잡스러운 인간들이 아직까지도 설치고 있는 게 그게 진짜 국가적인 비극인 거 아니겠습니까?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이 정도로 진짜 수치스러운 야당은 없을 것 같아요. 양심이 있다면, 진짜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저러면 안 되는 것인데,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몇 번째입니까? 반드시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저런 인간들은 실직자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. 그렇죠? 그리고 이번에 결국에 천공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. 천공이 아니라 누구였다라는 거예요? 풍수 전문가 백재권 교수였다라고 하는 게 밝혀졌습니다. 또 묘하게 또 보니까 천공이랑 좀 닮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 아마 그 부승찬이 같은 경우도 자기는 들은 얘기를 전달한 것 뿐이다.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달해 준 사람 같은 경우도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고 이 뭐 천공이랑 좀 비슷하게 뭐 수용 같은 거 있으니까 저 사람이 천공인가 보다 라는 식으로 추측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을 텐데, 그 추측을 가지고 부승찬이가 뭐 총선 생각이 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당당하게 그게 뭐 천공이 맞다 그런 식으로 떠들어댄 거 아니겠습니까? 아마도 뭐 뻔한 거겠죠. 그쵸? 그러면은 천공이라고 그 난리를 쳤는데 천공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습니다. 정상적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
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민주당이 됐거나 그렇게 주장했던 인간들이. 근데 이거는 뭐 사과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또다시 대통령실 보고 해명을 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 이건 뭐 기적의 논리인 것인지 정신병자의 논리인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, 이 박성준 대표적인 또라이 아닙니까? 이번에도 마찬가지죠. 뭔 얘기하는지 보니까 사주명리가를 부르는 것이 괜찮다는 말이냐라고 하면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. 지금 대통령이 해명해야 된다.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. 얘는 제가 보기에 맛이 좀 많이 가인 것 같아요.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 대통령실이 지금 관저를 뭐 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뭐 아까 누구였어요? 백재권 씨 얘기를 듣고 선택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까? 아니거든요. 오히려 지금 해명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백 교수의 의견과는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해명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. 근데 아무런 이런 거는 뭐 듣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지 생각이 지 망상을 그냥 기반으로 해가지고 왜 도대체 풍수지리가 얘기를 듣고 그렇게 결정을 했냐 이렇게 따져먹고 해명하라고 하는 게 이게 정신병자가 아니면 뭐겠냐고요.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서 이 백 교수의 얘기를 듣고 결정한 것도 아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정쟁화를 시키겠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석고대죄해야 되는 사람, 오히려 해명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? 민주당 쪽입니다. 일단 대표 주자로 누가 있냐? 김정숙이가 있죠. 짜잔, 어떻습니까? 저렇게 지금 백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나 떡하니 사진까지 찍지 않았습니까? 저게 그냥 사진만 찍은 것이 아니라 19대 대선 당시에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. 김정숙이 백 교수를 만나가지고 관상까지도 봐줬다라는 겁니다. 어떤 내용인지를 들어보니까 2017년도 4월 달에 이미 다 보도가 됐습니다. 어린 나이에 홀이 나는 조선시대였다면 왕비로 간탁됐을 관상이다라고 하는 게 누구였다라는 거예요? 김정숙이었다라는 거죠. 19대 대선을 앞두고 김정숙을 직접 만나가지고 이 백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관상을 봐줬고 관련돼가지고 기사까지도 써줬다라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관절을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풍수지리가의 얘기를 어떻게 들을 수 있냐?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라. 이것이야말로 언어 도단이라고 한다면은 아니 관절을 지금 신청하는 거에 실제로 뭐 개입도 안 했다라고 하지만 그거를 가지고 정쟁화를 삼겠다라고 한다면 김정숙이는 뭐가 되는데요? 감히 대선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, 국민들의 대표가 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큰 일에 대해 가지고 풍수지리가 얘기를 들어도 김정숙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? 이거는 뭐 석고대죄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뭐 구속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? 김정숙이 뿐만이 아닙니다. 이재명 부부까지도 싹 다 백 교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.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는 50분 정도밖에 안 하려고 했다가 뭐 워낙에 바쁘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슨 뭐 흥미가 많이 생겼나 봅니다. 두 부부가 4시간 가까이나 백 교수랑 대화를 나눴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기념사진까지도 찍으셨다라고 해요. 굉장히 뭐 기뻤나 보죠. 그리고 김혜경 씨가 백 교수한테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. 박사님을 3개월만 일찍 만났으면은 지금의 판세가 바뀌었을 것 같다. 더 일찍 만나서 했는데 아쉽다라고 하면서 흡족한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게 김혜경 씨라는 거예요. 민주당은 이거부터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관저,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양반이, 영부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양반이 풍수지리가를 만나가지고 자기의 대선이 될 수 있는 유무를 갖다가 따지고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언어 도단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국민들한테 해명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? 지금 대통령실 관저 같은 경우는 개입도 안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한다면 이거부터 지금 먼저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. 김혜경 씨만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. 얘기를 지금 들어보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대요. 그래서 뭐 자신은 삐딱하게 앉아있었다라고 합니다.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. 그런데 얘기가 시작된 지 10분 정도 지나니까 확 그냥 표정이 바뀌어가지고 자세까지도 자기가 바르게 고쳐 앉았다라는 겁니다. 그만큼이나 흠뻑 지금 백 교수에게 빠져들었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김혜경 씨가 백 교수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. 자기가 영부인이 될 관상이냐라고 물어봤다고 해요. 근데 뭐 백 교수가 대답을 똑바로 안 하니까 재차 돌려가지고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백 교수가 대답을 안 했다라고 하는데 저 얘기가 뭐겠습니까? 대통령이 될 만한, 영부인이 될 만한 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. 2017년도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이재명 부부를 백 교수가 만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, 민주당은 제정신이라고 한다면 이재명, 김혜경 두 부부부터 먼저 일단 해명을 하고 얘기를 하기 바랍니다.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에 출석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글쎄요, 그렇게 교회에 출석한다라고 하는 양반이 풍수지리가를 만나가지고 엄마 박사님을 몇 개월만 더 일찍 만났으면 진짜 뭐 크게 막 판세가 바뀌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관저 문제에 신경 쓸 그런 여력이 있으면은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이렇게나 거대한 사건, 이렇게나 중요한 사건을 풍수지리가를 만나서 설득이 됐던 김혜경과 이재명 두 사람부터 먼저 해명하기 바랍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